안녕하세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이수정입니다. 4, 5월이 되면은 황룡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요. 여기 청보리밭도 구경하고 여기 와서 또 황룡사도 많이 구경하고 가시는데, 오늘은 여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신 주보돈 선생님을 이제 모셔서 좀 더 황룡사에 대해서 깊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주보돈 선생님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주 또 신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첫 출발지로서 황룡사에 왔습니다. 황룡사는 경주를 이해하고 신라 문화를 이해하는데 빠뜨릴 수 없다기보다 반드시 와야 될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30여 년 전에 정비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별로 여기에 오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인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황룡사에 관한 모든 것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제 황룡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황룡사가 이 경주의 넓은 경주에서 왜 여기에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황룡사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황룡사가 되었는지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가족이 돌아보기 전에 한번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4세기 말 5세기 초에 들어와서 신라 왕궁이 뒤에 바라보이는 월성, 흔히 사람들은 반월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반월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고려 후기 이후에 쓰여졌던 용어고 정식의 명칭은 그 월성입니다. 월성에 왕궁이 원래 있었는데 신라 국가가 덩치가 커지고 발전해 나가면서 왕궁이 좁았던 겁니다. 하나는 좁았던 이유고, 다른 하나는 왕궁이라 그러면 정치적인 중심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는 위치가 경주 분지에서 남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공간적으로 너무 좁았다, 문제 하나고, 다른 하나는 중앙부나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 치우쳐 있는, 우리가 흔히 집을 지을 때도 산을 배경으로 해서 북쪽에 집을 짓고 남쪽을 바라보도록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던 신라 왕궁은 남쪽에 치우쳐 가지고 국가가 형성되어서 초기에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국가 체제가 갖추어지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궁이 너무 좁다, 지나치게 좁아서 생활하기에 이제 불편하고 여러 가지 바뀐 정치 사회적 상황을 다 담아내기 어렵다, 이런 이유 하나하고, 집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해내기에 굉장히 어려운 남쪽 치우쳐 있는 이런 지리적 문제 때문에 찾다가 이제 만들어내 놓은 대상이 바로 황룡사가 있는, 황룡사가 원래 있었던 이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곳은 굉장히 저습한 곳이었어요. 북쪽에 있는 내가 넘쳐나거나 해서 홍수가 일어나면 이 물이 넘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저습지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평소라고 하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역이었고, 또 여기서부터 북쪽 지역을 신라 사람들은 용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용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다라고 하는, 물에 용이 사는 곳인, 용은 물과 바로 연결이 되어서 물이 없으면 용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저습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토목공사를 사전에 행하지 않으면 거주하기가 곤란하니까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이쪽에다가 토목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갑작스럽게 왕궁 대신에 사찰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위선에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어가지고 진행해 나가면서 원래 왕궁을 계획했기 때문에 여기는 최고급의 기와집 건물로서 가장 큰 틀을 잡아가지고 기획을 해놓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이데올로기가 투영이 되어서 왕경의 중앙이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만들어내 놓은 설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왕궁을 지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에 황룡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설화가 뒷날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설화가 만들어졌느냐 하면 여기가 왕경이라고 하는 이 수도, 신라 수도의 중앙이다. 실제적으로 지리적 중앙이면서 관념적인 중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만들어내 놓은 설화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 만들어내 놓은 천하 사방을 가리키는 오방색이라고 있습니다. 사방에 따라 가지고 위치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정해져 있었는데 동쪽은 청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붉은색, 북쪽은 흑색. 그리고 중앙이라고 하는 곳은 황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방색 가운데 중앙색이었기 때문에 황룡이 나타나서 황룡사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은 신라 왕경의 중앙부다라고 하는 관념적인 중앙부이기도 하고 지리적인 중앙부이기도 하고 방위상의 중앙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투영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름이 황룡사라고 하는 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런 색깔, 누를 황자를 써가지고 황룡사라고 그랬는데 곧바로 바꾸어서 임금 황자를 써가지고 황룡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양 사방을 보면 여기가 왜 신라 사람들이 중앙부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왕경의 중심부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 있는 산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 여기가 동서남북의 중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으로 황룡사가 신라 사람들 왕경의 중앙이다, 정신적인 중앙이다, 또 불교의 중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룡사가 만들어지면서 신라 국왕도 왕의 이름을 특별하게 이제 불교식의 왕명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법원왕, 진흥왕 뭐 어떻게 해서 하는 이런 표현들이 전부 불교식의 왕명들인데 그 왕명을 지원해주는 이데올로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황룡사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황룡이라고 하는 것이 왕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동시에 신라 국가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호국의 중심 사찰이 황룡사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왜 구청 목탑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는 것만큼 이제 보인다고 네. 뭐 한꺼번에 다 알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서서히 알아가는 게 우선에 필요하고 그 알아가는 것보다도 이제 더 좋은 거는 좋아하는 게 더 필요한 거고요. 그 더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즐거워하고 느끼고 즐거워하는 건데 전혀 알지 못하고 가는 경주를 방문하고 신라 문화를 이래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이제 피상만 껍데기만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일본에 가서 뭐 동대사 보고 일본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경주에 와서 보고 불국사 석굴암 가서 보고 마치 다 안다거나라고 하는 것은 장님의 그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알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그 알면서 느끼고 즐거워하는 즐기는 그런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룡사지 발굴 조사는 1976년에서 1983년까지 8년간 계획적인 조사를 통해 신라사찰의 모습을 밝히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강당지, 금당지, 목탑지, 중문지가 남북 일직선을 이루는 1탑 3금당식의 가람 배치가 확인되었습니다. 회랑 바깥쪽으로는 사찰의 생활 공간이 확인되었습니다. 동회랑 동쪽에서 독립된 형태의 건물 지군이 남북 방향으로 확인되어 승려들의 수행 공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지, 우물, 연지, 배수로 등이 확인되어 당시 승려들의 생활 공간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조사 중인 황룡사지 서회랑 서편지구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조사 지역입니다. 서회랑 서편지구에 대한 발굴 조사는 지난 2020년 온라인을 통해 일부 성과를 공개한 바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도 온라인으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회랑 서편지구에 대한 발굴 조사는 건물지, 배수로, 담장지, 폐기 구덩이 등 생활유구와 기와류, 토기류, 금속류 등이 다량 출토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찰 조사에서는 고대 사찰의 생활, 운영과 관련된 시설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찰 내 생활상을 복원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건물지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3호, 4호, 5호 건물지입니다. 남북 방향으로 나란히 열을 이루며 확인되었는데 특히 3호 건물지는 상하로 중복되어 오랫동안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3호 건물지는 상층에 통일신라 시대 말에서 고려 시대의 1차와 그 하층에 통일신라 시대인 2차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용된 건물지의 평면 형태는 방형으로 정면 2칸, 측면 2칸의 규모입니다. 최종 시기에 사용된 상층의 1차 건물지는 초석과 적심이 남아있는데 초석은 둥글게 잘 다듬은 것으로 직경 60cm 내외이며 초석 간 거리는 약 250cm 내외로 밝혀졌습니다. 그 아래로 깬돌과 자연돌을 이용한 적심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둥을 올린 초석과 초석 사이에는 돌, 전돌, 숙기화편 등을 이용하여 축조된 너비 약 60cm 정도의 고매기 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벽체를 올린 건물로 추정됩니다. 3호 건물지 하층의 2차는 적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심은 강도를 이용하여 촘촘히 여러 겹으로 축조되었으며 직경 150cm 내외로 확인되었습니다. 3호 건물지는 건물지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단열도 조사되었습니다. 기단은 남쪽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북쪽 기단의 경우 축조 방법을 잘 확인할 수 있는데 깬돌 등을 이용하여 바깥면이 일직선을 이루도록 맞추었습니다. 3호 건물지 주변으로는 동쪽과 북쪽에서 기단과 바로 맞닿는 배수로도 확인되어 향후 배수 체계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호, 5호 건물지는 쌍둥이처럼 나란히 확인되었습니다. 4호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초석 간 거리는 225에서 390cm, 동석 칸이 넓은 편입니다. 초석의 형태는 원형으로 잘 다듬어진 것과 자연석을 이용한 두 가지 형태로 확인되었고 초석 아래로는 20에서 30cm 크기의 석재를 층층이 쌓아 기초를 튼튼히 했습니다. 4호 건물지에서는 인화문 토기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5호 건물지는 평면 형태 방형으로 정면 2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초석 간 거리는 260에서 285cm입니다. 초석의 평면 형태는 방형과 원형이 확인되었고 초석 아래에 석재를 쌓은 적심이 확인되었습니다. 5호 건물지에서는 단각 고배편, 인화문 뚜껑편, 암키와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암키와 중에는 길이 40cm, 너비 36cm, 두께 2.5cm로 비교적 큰 기와도 확인되었는데 외면에 X 형태의 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3, 4, 5호 건물지 서편에서는 잔 자갈을 넓게 깐 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잔 자갈층은 작년 조사에서 확인된 층으로
당시 도로 또는 건물지 기반 측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올해 조사를 통해 잔자갈층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잔자갈층은 3, 4, 5호 건물지 기단 앞쪽부터 조사구역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1, 2호 건물지 기단 앞까지 깔려 있습니다. 동서 약 8.5m, 남북 약 22m로 길고 넓게 확인되었고 남쪽으로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도로 또는 마당과 같은 공터로 추정됩니다. 건물지 외에도 여러 개의 폐기 구덩이가 곳곳에 확인되었는데 이 중 3호 폐기 구덩이가 주목됩니다. 동쪽에서 확인된 3호 폐기 구덩이 안에서는 등잔, 기와, 토기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평면 형태 원형으로 규모는 길이 284cm, 너비 237cm, 깊이 92cm 정도입니다. 특히 토기나 기와는 소량만 확인되고 대부분 등잔이 다량 묻힌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등잔은 작은 완의 형태가 많고 검은 그을음이 부착된 것이 주로 확인되는데 당시 사찰의 생활 공간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황용사는 창건부터 폐사되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변화를 거듭한 신라 사찰이자 고려시대 사찰입니다. 회랑 바깥쪽에 위치한 생활 공간 역시 여러 번 수리 보수되거나 새로운 건물지가 들어서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조사 결과로 보면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 시대로 갈수록 건물 위에 흙을 덮고 다시 건물을 세우면서 점점 건물지의 위치는 높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회랑 서편지구 건물지의 변화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세기에 3호 건물지 하층, 4호, 5호 건물지가 건립된 후 9세기에 1호, 2호 건물지가 건립되고 그 위로 10세기 이후 고려시대 건물지가 들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발굴 조사가 완료되면 황용사 생활 공간의 구조, 기능, 변화 과정 등이 보다 명확해져 당시 사찰 내 생활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꾸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